안녕하세요. 수연선 연구소 수학 따지기 시간입니다. F단계 11호 1주차 시작합니다. 1번 문제는 분수, 소수, 혼합 계산이죠. 분수, 소수, 혼합 계산. 항 구별 한번 해볼까요? 자, 항이 몇 개 있는지 1과 4분의 1 그리고 더하기니까 여기서 끊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항은 3.75를 0.25로 나누고 거기에 다시 4분의 3을 곱하는 것까지. 그러면 항은 두 개. 그죠? 두 개. 첫 번째 항은 계산할 게 없고 두 번째 항은 계산이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 계산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군요. 자, 계획이 섰으니까 바로 계산 들어가 볼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항 1과 4분의 1은 그대로 둔 채로 1과 4분의 1 두고 두 번째 항은 3.75는 3과 100분의 75 약분하면 3과 4분의 3인 걸 알 수 있지요. 3과 4분의 3 나누기 0.25는 4분의 1, 그치? 100분의 25 약분하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분모가 4인 분수네. 그치? 그러면 그 다음 정리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친 후에 정리하는 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4분의 15 곱하기 1분의 4 역수 나누기 1을 곱하기로 고치면 나누기 뒤에 오는 수, 이제 나누어지는 수 말고 나누는 수가 역수가 되는 거예요. 가끔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주의해서 합시다. 자, 이제 그러고 나면 비교적 간단한 계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왜? 부모가 다 똑같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계산 정리해보죠. 1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5 곱하기 3은 45네. 그치? 4분의 45. 4분의 45를 대분수로 고쳐서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11과 4분의 1. 11과 4분의 1에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약분이 있네. 그치? 12 자연수끼리 계산하고 4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하면 4분의 2인데 4분의 2 미리 약분할까요? 4분의 1. 진분수의 합은 4분의 1인데 약분하면 2분의 1이니까 정리해서 줘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와 2분의 1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런 문제는 쉽게 쉽게 해결하니까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분수소수 혼합 계산이고 역시나 그 다음에 등식이에요. 그렇죠? 등식. 등호가 있는 식이니까 등식이고 그 다음에 모르는 어떤 수 미지수 들어있어요. 그렇죠? 미지수 들어있어요. 여기 미지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지수가 들어있는 등식 이런 걸 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방정식 풀어보죠 이제.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는 요즘에 이 모르는 어떤 수를 뭐라고 쓰고 있어요? 미지수 x 넣어가지고 계산한 지가 좀 됐죠? 네. 그래서 미지수 x라고 해서 계산해도 이제 될 것 같아서 왜냐면 F단계 마무리 거의 되고 있죠. 오늘 12호 하면 끝나니까 자, 이렇게 문자에 많이 익숙해졌으니까 문자도 한번 써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16분의 5, 16분의 5는 분수, 1.75는 소수. 분수, 소수, 어떻게? 분수, 소수? 그냥 다 뭘로? 분수로 고쳐서 계산해 봅시다. 그쵸? 분수로 고쳐서. 그러면 16분의 5 더하기 예, 1과 4분의 3이죠? 아까도 나왔으니까 4분의 3. 그렇다면은 통분할 때 얼마를 곱해서 16으로 만들 거니까 4를 곱해서 16분의 12 됐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1과 16분의 12 통분해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x라고 해보자고 했지? x. 그리고 여기까지가 하나의 항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빼기 4분의 1은 8분의 1을 했어요. 그러면 아, 빼기 4분의 1부터 정리를 하자고요. 그렇죠? 빼기 4분의 1을 없애려면 양쪽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하기 4분의 1을 해줘야 빼기 4분의 1이 없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더하기 4분의 1 해서 이쪽 없애면 이쪽에다도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 4분의 1을 역시나 해줘야 되겠잖아. 그치? 그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아, 그러면 4분의 1은 또 8분의 얼마? 8분의 2. 그죠? 그래서 미리 곱해가지고 통분해갖고 정리하면 8분의 3. 그치? 여기까지? 첫 번째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수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나누기 할 거면 나누기는 또 곱하기로 고쳐서 하고 할 거니까 대분수를 가분수로 그냥 정리해서 쓸게요. 그렇죠? 예, 16분의 5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과 16분의 12는 16분의 28이네요. 그렇죠? 28. 그래서 16분의 얼마로? 16분의 33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16분의 33으로 정리가 되었으니까 나누기 x는 8분의 3이에요. 자, 나누는 수가 x란 말이지. 나누는 수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끔씩 뭘로 나눠야 될지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던데 이 식은 x 곱하기 8분의 3이 16분의 33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x하고 8분의 3을 곱해서 16분의 33이 나오는 거라서 x를 구하려면 16분의 33을 8분의 3으로 나눠야 하죠. 그치? 얘네들이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면 돼. 그치? 그래서 16분의 33을 8분의 3으로 나눌 거니까 나누기를 곱하기 뭘로? 3분의 8로 정리를 해서 미리 그래서 계산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과 16은 8로 나눠지고요. 3과 33은 3으로 나눠져서 2분의 11이 나왔네. 그렇다면 x값은 2분의 11, 5와 2분의 1이 되었다. 그치? 자, 이렇게 정리를 잘 해보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답은 5와 2분의 1을 찾았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어, 시간 문제가 나왔어. 시간 계산 문제가 있지? 3배 하라고 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아주 쉬어가는 코너처럼 재밌게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러면 3배 해, 3배. 그러면 우리가 분배하죠, 분배. 그죠? 어차피 1시간, 27분 42초는 1시간과 27분과 42초가 더해진 거 아니야, 그치? 거기에 각각 분배하면 돼. 여기도 3배, 여기다도 3배, 여기다도 3배. 3배 한 후에 뭐 하면 되지? 정리하면 되겠죠? 그쵸? 네, 정리. 자, 그러면 일단 3시간 될 거고, 27분의 3배는 81분이 될 거고, 42초의 3배는 126초가 될 거고, 일단 이렇게 계산해. 계산한 다음에 계속 정리를 해주면 될 거니까요. 정리는 어떻게? 올림을 해주면 되겠죠? 네, 해주면 되지. 자, 여기 120초를 빼가지고, 여기다가 2분을 더해주면 되지. 올림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할 건데, 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래에다가 답을 쓰면 될 거라서 이쪽에는 이제 초는 6초 남았다는 뜻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2분을 가지고 왔어. 2분을 가지고 와서 83분이 되었어. 그럼 여기서 60분을 또 빼서 뭐 어떻게 해요? 여기 1시간을 올려야지. 그러면 올리고 나면 남은 것만 정리하면 되겠죠? 83분에서 60분을 뺀 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23분이 남았겠지. 1시간 올라온 거, 1시간 보다 올린 거 합해가지고 4시간이 됐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조정하면 돼요. 조정해서 리그룹핑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다시 정리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치? 그러면 나왔어요. 쉽게. 4시간 23분 6초. 이렇게. 이런 시간 계산은 추억의 문제다. 그치? 자, 그 다음 바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문제로 가죠. 네 번째 문제는 가로가 2cm, 세로 3cm,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있대요. 타일이 뭔지 알죠?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 같은데 벽에 보면 벽면에 붙어 있는 타일이 있죠. 여러 가지 모양의 타일이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의 타일이 있지만 여기서는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70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장 큰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렇다면 그때 생기는 그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냐고 묻는 그런 문제네요. 가로 길이가 2cm이고 세로 길이가 3cm 그런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이기 때문에 이 타일을 가로 세로로 놓아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 거잖아. 그래서 정사각형을 만들 거라서 정사각형을 만든다면 일단 가장 작은 정사각형은 어느 정도 될지를 한번 찾아보려고요. 그래서 가로가 2cm, 세로가 3cm라서 가로, 세로로 놓는다면 가로는 2의 배수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2의 배수 2cm, 2의 배수 3의 배수 세로는 되겠죠. 그렇죠? 그럼 2와 3의 공배수인 6cm가 될 거야. 6cm가 가로, 세로를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작은, 그죠? 가장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겠지? 가장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6cm인 걸 찾았어요. 한 변의 길이가 6cm. 그런데 그렇게 해서 놔봤더니 한 세트가 만들어진 거지. 그쵸?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6cm고 한 세트가 더 작은 거 한 세트에 6개가 들어가. 그치? 6개의 뭐가? 타일이 들어가. 6개의 타일이 가로 3개, 세로 2개. 그래서 한 세트에 6개의 타일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찾았습니다. 그쵸? 찾았고. 그렇다면 70장의 타일을 세트로 지금 6개씩, 6개씩 몇 세트가 되나 따져봤다는 거야. 6개씩, 6개씩 11세트가 되겠죠. 11세트가 되고 4개의 타일이 남아요. 4개 남아. 그렇지만 이 4개는 사실은 쓰지 않을 거잖아. 그치? 정사각형 만드는데 이 4개는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11세트 가지고 더 큰 정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사각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로, 세로에 놓인 개수가 똑같아야 해. 그치? 이 11 속에 11보다 작은 제곱수를 찾아갔어. 그랬더니 9이죠. 9. 그죠?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9. 4 곱하기 4는 11보다 큰 수가 돼버리니까 3 곱하기 3. 그죠? 3개씩 3줄을 만들면 되겠다. 이제 세트를 3세트씩 3줄로 만들면 딱 정사각형 만들어지겠다. 그리고 몇 개가 남아요? 그리고 2세트가 남아. 그렇지만 이 2세트는 여기에 쓰지 않아. 아까 4개를 그냥 따로 빼놓은 것처럼 여기도 2세트는 여기 정사각형 만드는데 쓰이지 않아. 그래서 얘는 볼 필요가 없고 요거요. 3세트씩 3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뭐 해놨어요? 여기에 미리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시를 해놨다 그런 얘기야. 그치? 그래서 지금 3세트씩 3줄을 선생님이 만들어 놓았네. 그치? 그렇다면 가로는 3세트 들어가 있지. 그치? 우리는 지금 최종적으로는 넓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가로는 3세트니까 여기가 지금 몇 cm야? 2cm잖아. 그치? 2cm가 몇 개? 9개가 놓여 있잖아. 그치? 2, 9, 18, 그래서 18cm가 될 것이고요. 그죠? 세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세로는 3cm가 6개로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3, 6, 18.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이니까 똑같겠지. 그치? 그래서 3, 6, 18. 그래서 18 곱하기 18을 계산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넓이를 일단은 구해볼까요? 18 곱하기 18은 일단 생각나죠? 260에다 64, 324가 나왔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324 제곱센티미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커다란 정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물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작은 거 2, 3은 6. 그죠? 하나가 6 제곱센티미터일 거잖아. 그치? 그럼 6 제곱센티미터가 한 세트에 6개씩, 6개씩 몇 줄로, 전체 세트는 몇 세트? 9세트니까,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겠죠. 6 곱하기 6, 9, 54 해서 324를 그렇게 찾아도 되겠습니다.
뭐 또 어떤 친구는 한 세트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9배 하기도 하겠으니까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랗게 생긴 가장 큰 정사각형 넓이는 324인 것을 우리가 찾았네요. 드디어. 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잘 해결했으니까 그 다음 문제 또 가봐야겠네. 그치?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정가가 130원인 물건을 20%를 할인하여 팔면 6원이 손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원래 원가는 들여놓은 원가는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싶은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살펴볼까요? 정가는 워낙에 원가에다 뭘 더한 게 정가야? 정가라고 하는 거는 원가, 들여놓은 원가에다가 뭘 더한 거야? 이익금을 더한 거, 이게 정가야. 그치? 그래서 가격을 정했단 말이지. 정했는데 그게 130원. 근데 이 물건을 팔다가 아, 할인해야 되는 시즌이 왔나 봐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20%를 할인해서 팔 계획을 세운 거죠. 물건이 안 팔려서 할인할 수도 있고, 할인 판매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20%를 할인했어. 그러면은 가격이 다운이 되겠지. 그치? 어머, 그러고 봤더니, 유건이 손해래. 이 손해라는 말은 뭐야? 원가보다, 원가보다, 유건이, 유건 적게 팔았어요. 적은 가격에 팔았어요. 그 말이지. 판매가가 원가보다 6원 적어졌어요. 그런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잘 이렇게 살펴봤으니 원가 구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떡하지? 이 말이지. 그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판매가 생각합니다. 판매가, 어, 판매가가 얼마지? 그 말이지. 판매가가 얼마지? 자, 판매가하고 지금 원가하고의 관계를 보는 거죠. 판매가가 원가보다 원가보다 6원이 적어졌어. 그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손님한테 판 판매가는 원가보다 6원 적은 가격이야. 그거지.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식을 만드는 거지. 자, 판매가는 워낙에 물건값이 130원이었는데 20%를 할인해 드렸어요. 손님한테. 그럼 20% 할인했으니까 80%에 뭐예요? 판매했어. 그 말이지. 그치? 그러면 판매가의 비율은 80%니까 100분의 80, 10분의 8 하면 되겠다. 그치? 0.8이니까 이것이 원가. 원가 우리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원가를 X 원이라고 놓지요. 그러면 X보다 6원이 적어요. 그런 얘기고. 이제는 뭐 계산식은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쵸? 상황을 파악하고 났더니 그러면 약분도 하고 그럼 13 곱하기 8이 104라는 것이 나왔고 이게 원가보다 6원 적은 가격이야. 그러면 원가는 110원이지. 이렇게. 그죠? 양쪽에 6을 더해서 정리하면 될 테니까요. 자, 이렇게 쉽게 원가를 구할 수 있었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는 5번 문제까지 문장 속에서 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찾아서 어떤 상황이구나 판단한 후에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원가도 구해봤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5번, 이 문제가 5번이었어. 자, 5번 문제를 풀었으니 이제 잠깐 쉬셨다가 6번 문제에서 다시 또 만나기로 해요. 네, 좀 이따 봐요.